오행 첫 번째, 목.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르익던 한 생각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일입니다. 목은 그 시작의 움직임입니다. 흙에서 없던 것이 솟아오를 때 그건 단순한 생장이 아니라 의미가 형태로 마음이 몸으로 투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은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밖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그 에너지는 간으로 이어집니다. 간은 분노와 관련된 장기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분노는 파괴가 아니라 억눌린 표현의 힘이 밀려올 때 생기는 내면의 반발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것, 눌러둔 감정, 나도 몰랐던 진심이 간이라는 기관에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겠니?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왜 간이 약해졌을까? 그리고 친하던 지인은 왜 간암으로 생을 마감했을까? 그건 단지 술 때문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오며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억울함과 책임, 원망과 미안함들이 간에 쌓이고 또 쌓여 결국 병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오랫동안 갇혀있으면 몸이 대신 울기 시작합니다. 간은 그 울음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자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혼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혼은 생명의 주체이자 창조와 표현의 본능입니다. 이 혼이 눌리면 우리는 시작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멈춰버리게 됩니다. 오행에서 목은 혼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정신의 5가지 구성, 혼, 신, 영, 백, 정은 각각 목, 화, 토, 금, 수와 연결되며 그중 혼은 목에 해당합니다. 혼은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 무언가를 창조하고 삶을 시작하려는 가장 깊은 충동입니다. 그러니 간이 약하다는 건 삶의 방향을 정하는 혼의 소리가 약해졌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목은 그런 신호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겠다고 결정한 첫 떨림. 그 떨림이 몸을 자극하고 행동을 이끌고 변화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그 시작을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는 참지 못하고 치닫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목은 늘 새로운 길을 틔우고자 애를 씁니다. 봄이 되면 땅속의 씨앗이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한순간에 터져 나오듯이요. 그리고 이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십이지지에서 목의 장생지가 바로 해라는 사실, 그리고 입고지가 미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해는 어둠과 깊이 물의 기운을 품은 자리입니다. 즉, 목의 시작은 깊은 침묵과 혼돈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아직 빛이 들기 전, 정체성과 방향이 불분명한 시기, 그 무정형의 시간 속에서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은 결코 가벼운 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을 딛고 올라오는 의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미는 화의 기운을 품은 토의 자리입니다. 이는 목의 에너지가 결국 자신이 낳은 불꽃 정서와 열정, 관계의 확산, 그것과 다시 만나 수용과 회귀에 토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목은 끝없이 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으킨 감정의 불을 스스로 안고 토의 품 안에서 정리되고 침잠되는 귀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입고입니다. 시작한 것을 책임지는 성숙, 표현된 것을 수용하는 지혜, 그리고 다시 고요해지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건 격정도, 충동도 아닙니다. 긴 시간 아래 응축된 의지가 마침내 스스로를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내 안의 목을 바라봅니다.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을, 땅의 기운은 사. 겉으로 보기엔 화의 성향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두 기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을은 목의 여린 가지로 성장하고자 하는 섬세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사는 여름으로 들어가는 문턱, 화의 불꽃이자 변화와 소멸의 기운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즉, 목의 기운이 스스로 확장하려는 순간 이미 강한 열기와 마주하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산은 땅의 기운이지만 그 속에는 조용한 불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겉은 고요하지만 내부는 끓기 시작하는 시기. 의미로 보면 이 시기는
침묵의 불길입니다. 아직 말은 없지만 말해지지 못한 감정과 열망이 이미 안에서 불꽃처럼 일렁이는 시기. 그래서 을사년은 겉보다 속이 더 뜨거운 해입니다. 이런 해는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곧 태우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의지를 세우는 순간 그 의지가 시험받고 생명을 틔우는 순간 열기로 깎여나갑니다. 그러니 올해의 목은 겉으로는 뻗어가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기세.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내면의 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작보다 중심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시작하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 목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은 화를 낳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곧 감정이 따르고 의지는 정서로 확산됩니다. 이것이 목생화입니다. 시작의 에너지는 결국 표현의 언어를 찾습니다. 그 의지는 정서가 되어 타인과의 관계 속으로 번져갑니다. 반대로 금은 목을 억제합니다. 자르듯 멈추고 정리하려 하죠. 때로 우리는 시작을 시도할 때마다 내면에 금이라는 자기검열, 두려움, 혹은 외부의 규율에 부딪힙니다. 이것이 금극목. 그러나 억제와 생성, 그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이해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화가 그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운에 잠식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목이 과하면 혼이 불안정해지고 혼이 흔들리면 정서의 중심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간이 마른다는 말은 단지 기운이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면의 창조적 열기가 소진되고 정신의 중심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로는 단순히 몸이 지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을 때, 의미를 잃은 일상을 반복할 때, 삶의 중심이 사라진 듯한 공허가 찾아오는 그런 깊은 탈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정서의 중심이란 혼이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그 중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감정에 휘말리고 행동의 방향을 잃으며 마음과 몸 사이의 조율 능력을 잃게 됩니다. 시작에만 집착하고 표현에만 매달릴 때 간은 오히려 타버리고 맙니다. 균형 없는 성장은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파괴합니다. 당신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간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은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간은 우리 안에 혼을 담고 있는 자리이며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가장 원초적인 의지가 처음으로 깃드는 곳입니다. 의지를 품고 감정을 품고 끝내는 탈진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 할 때 간은 언제나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간이 건강하다는 건 단순히 수치가 정상이란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에너지가 조화롭게 흐르고 감정과 의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감정은 심장에서 피처럼 흐르고 의지는 간에서 혼처럼 솟아납니다. 삶은 이 두 에너지가 하나의 리듬으로 맞춰질 때 비로소 조화를 이룹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의 리듬 안에서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간이 지칠 때 가볍게 신맛을 입에 머금는 건 혼을 깨우고 내면의 기운을 수렴하는 첫걸음이라 여겨졌습니다. 신맛은 간의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리고 밖으로 뻗는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 정돈하게 합니다. 또한 신맛은 담즙 분비를 도와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간세포의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꼭 고가의 복합 영양제를 고집하기보다 단순하고 저렴한 비타민C 한 가지를 꾸준히 챙기는 것이 오히려 간에게는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용히 응답하듯 작은 선택이 쌓여 간의 회복을 돕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의 혼도 다시 조화롭게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찾게 됩니다. 단순한 미각이 아니라 자연이 간에게 건네는 조용한 위로이자 응원일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억제되지 않고 순화되며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체내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며 삶의 방향이 분명히 세워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은 단순한 해독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내면의 촛불씨입니다.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때 그 불씨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움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불씨는 조용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당신의 혼은 다시 길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야말로 당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간은 말없이 감정을 저장하고 견뎌내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만 합니다. 소리 없이 무너지고 소리 없이 회복되며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에 눈 감고 있을 때조차도 간은 묵묵히 그 모든 걸 품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불씨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